네, 안녕하세요. 굿먼입니다. 자, 오랜만에 제 영상을 올리는데, 저 바쁘기도 하고 요즘에, 그리고 제가 목 상태가, 아직도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참, 이 기침이 너무 안 멈춰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너무 죄송해서 영상을 안 올리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오늘 너무 이제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금리에 대해서, 금리 앞으로 어떻게 되냐, 그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경제적인 그런 이유는 아니고, 이제 이거는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지금 그 통화 정책이, 금리 정책이 정치적인 이유로 보셔야 돼요. 제가 왜 그렇게 느꼈냐면 4.5%에서 저는 안 올리고 멈출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 5.25잖아요. 그래서 5%가 넘어가는 거 보고 이건 정치적인 이유구나. 그래서 지금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염두하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료를 만들 때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금리 반드시 내려갑니다. 그래서 먼저 물가부터 보고 가면 지금 최근에 물가가 4%를 찍었어요. 근데 실업률은 아직 이제 7월 초에 나오는데 저번에는 3.7을 찍었습니다. 3.7을 찍어서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근원 물가입니다. 근원 물가가 2%대로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근원 물가는 계속 5%대예요. 지금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 5%대 머무르고 있거든요. 이게 2%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헤드 물가, 우리가 보통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소비자 물가는 4%를 찍었는데 실업률 3.7%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물가가 내려간 게 아니에요. 물가가 내려간 게 아니고 작년에, 그러니까 이 2022년 6월 달 걸 보시면 근원 물가가 6%,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8.8%대였어요. 8.6%고 실업률은 3.6. 얼마 차이 안 나죠, 지금이랑. 근데 이거는 전년 대비니까 2021년 대비예요. 그러니까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에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2023년이니까 다시 뭐랑 비교하냐? 전년 거랑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2022년 대비에 2022년도에 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그럼 올해는 어떠냐? 올해는 이제 4%가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지금 오르는 게 둔화되는 거지. 둔화지, 둔화. 오르는 게 둔화되는 거지 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연준도 이 오르는 물가를 2%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2% 정도만 올라야 한 해에 2% 올라야 이제 일반 서민들이 살기에 좋다. 그런 거죠. 그러려면 실업률이 올라가야 돼요. 근데 실업률이 올라가면 또 이 뭐 CEO나 뭐 부자들이 일자리를 잃겠어요? 다 서민들이 잃지. 그러니까 물가 잡으려면 결국, 그러니까 죽어가는 건 다 서민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 그림을. 물가가 떨어진 게 아니다. 그래서 파월이 어제죠, 청문회 출석해가지고 2번 더 인상하겠다 뭐 말을 했나봐요. 저 이제 안 봤거든요. 물가 2% 갈 길 멀다. 이 2%가 근데 이제 근원이다. 근원이 안 떨어지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5월달 이 경제 지도자, 미국의 경제 지도자 신뢰도가 어떻냐. 그러니까 바이든 최악이다. 신뢰 거의 없다. 그래서 조지 부시도 그랬다. 그래서 정권 교체됐다. 이 말씀 드렸는데 오늘 이거의 연장선상입니다. 파월은 임기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2026년까지. 그리고 이사직으로는 28년까지 보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파월은 정권 교체돼도 상관없습니다. 누가 되든 상관없어요. 자, 이게 왜 정치적인 행보인지. 연준의 기준금리가 저희 이제 이거는 정치적인 시각이기도 하고 음모론적인 시각이기도 한데 저희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 연준이 어떻게 설립되고 또 어떤 행보를 하는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조지 부시부터 제가 보고 갈게요. 지금 한 15년 만에 금리가 이렇게 오른 거라서 한 20년 전으로 우리 한번 가보자는 거죠. 자, 이 조지 부시가 임기가 2001년부터 2009년까지, 그러니까 재임까지 했죠. 재임까지 2번 했어요. 근데 이 전에 누구였냐? 이 전에 빌 클린턴이었습니다.
민주당 사람이었죠. 클린턴이 왜 바뀌었냐? 2000년도에 닷컴 버블이 터져요. 그래서 이때 보세요. 이때 금리가 1월 달에 취임하거든요. 미국 대통령들은. 1월 달에 취임하는데 6.5%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엄청 높죠. 그러니까 지금이 약간 조지 부시 상황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지금 바이든이 상황이 그래서 금리가 6% 올라가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왜? 정치적인 행보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 조지 부시 2009년까지 했잖아요. 2009년 제로 금리입니다. 제로 금리. 그러니까 6.5로 시작했다가 제로 금리까지 내려와요. 그러니까 요 기간 동안 이제 조지 부시거든요. 자, 근데 보세요. 이게 2001년이니까 2022년까지 1년 사이에 금리를 1%대까지 내립니다. 1%대. 와, 1.75. 그리고 1년 만에요. 1년. 2021년부터 2022년 2년까지니까 1년 동안 이렇게 내려요. 자, 근데 동결하다가 재임을 언제 하죠? 2005년부터 하거든요. 그러니까 2004년부터 재임. 2005년도에 재임을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재임하자마자 금리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정권 바뀌었다 이거죠, 이제. 정권 바뀌었다는 거예요. 참 이거 보면은 이게 이런 일루미나티나 그런 악의 세력들이 연준의 금리 정책으로 어떻게 정치에 이용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오바마 넘어가 볼까요? 자, 오바마도 정권이 왜 바뀌었냐? 금융위기가 터져서 정권이 바뀝니다. 금융위기. 2008년도에 금융위기 터지잖아요. 자, 금융위기 터져서 금리 내렸어요. 근데 오바마가 2009년도거든요. 근데 선거운동은 보통 1년 전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009년도에 1%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2017년까지 하거든요. 2017년? 여기까지 하는데 내내 제로금리입니다. 내내. 오바마는 거의 끝에 가서 1%대 가요. 완전히 그냥 민주당 정권 때 거의 다 제로금리였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누구냐? 그리고 트럼프가 나옵니다. 트럼프가 재임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밖에 못했죠. 임기가 2017년부터 2022년인데 이 임기 동안 금리를 봐보면 자 2.5% 올렸어요. 그래프만 보면 쫙 올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기껏해야 중립금리입니다. 2.5%. 그러니까 안 올렸어요. 중립금리가 그러니까 고금리와 저금리 사이가 중립금리라고 하거든요. 그게 2.5%인데 미국에서는 이 정도면 살만하다. 이 정도면 모기지가 보통 4.5에서 5% 나옵니다. 그러니까 4%에서 5%대 금리예요. 시중금리는. 그러니까 살만하죠. 근데 뭘로 교체됐냐?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서 당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0.5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오바마나 지금 트럼프나 바이든은 다 금리가 낮을 때 임기를 시작하거든요. 근데 항상 정권이 교체될 때는 항상 사건이 터져요. 무슨 사건이냐? 자, 바이든 볼게요. 2021년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 11월이 그 대선이에요. 미국 대선이라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보통 1년 전에 하니까 올해 겨울부터는 이제 선거운동 합니다. 자, 근데 코로나 때문에 정권이 교체됐어요. 코로나 터졌잖아요. 그리고 뭘로 시작하냐? 금리를 0.25%에서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쫙 올랐죠. 지금 5.25잖아요. 누구랑 비슷하냐? 이 조지 부시 때랑 굉장히 비슷하다. 그래서 이 전체 그림을 한번 봐볼게요. 자, 이 전체 그림 보면 이 빨간색 선이 있죠. 빨간색 선이 중립금리입니다. 2.5%예요. 지금 오바마랑 트럼프는 2.5를 넘기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고금리가 아니었다. 자, 근데 조지 부시 보세요. 조지 부시는 지금 2.5를 넘긴 게 2번이나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그러니까 엄청나게 금리를 올렸었죠. 근데 언제냐? 이 올리기 시작한 2024년 이때부터가 이제 재임 기간이다. 재임 되고 나서부터 쫙 올렸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근데 지금 뭐가 지금 비슷하냐면 이 바이든도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뭐 6%까지 올려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금리가 낮아야 지금 정권한테 유리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금리가 높으면 바이든한테는 어쨌든 무조건 불합리하다. 불리하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2024년 11월에 대선이 있는데 금리를 아무리 빨리 내려도 이렇게 내려야 돼. 1년 동안 이렇게 내려야 돼요. 조지 부시처럼. 그러면 바이든이 돼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1년 걸리니까 9월쯤 시작을 해야 됩니다. 금리 인하를. 9월쯤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치판으로 보자는 거예요.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금리로 정권이 바뀐다고 지금 보셔야 돼요. 사건이 터지든 금리가 내리든 근데 금리는 무조건 내려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금리는 무조건 내려간다. 근데 대통령이 누구냐예요. 이제 그러면 이 악의 세력들이 지금 누구를 대통령을 시키려고 금리를 이렇게 올려놨냐. 이제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근데 보통 역사에서 보면 대통령이 되면 이 악의 세력들의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정권 갈아치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성경적으로 보면은 민주당의 정치 아젠다가 앞으로 어떤 그런 일루미나티가 세상을 지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공화당 그런 우파 정권의 아젠다보다는 민주당 정권의 아젠다가 훨씬 사람들을 통치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바이든 정권가 유지가 된다. 바이든의 재임을 하려면 4분기 9월부터는 금리 인하가 들어가야 돼요. 이거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이든은 바뀌는데 민주당에서 계속 정권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년에 금리를 인하해야 됩니다. 몇 %대까지? 아까 말했던 요 중립금리 있죠. 중립금리까지 금리 인하를 쭉쭉 해나가야 돼요. 근데 FOMC 회의가 6번인가 아마 7번 있을 거예요. 1년에. 맞나? 아마 그 정도 있을 건데 한 4번 쉴 거예요. 4번인가 5번 정도 쉬는데 뭐 정확한 거는 넘어가고 근데 만약에 이 사건이 터진다. 사건이 터지면 무조건 정권 교체가 됩니다. 누구한테 넘어가냐? 공화당한테 넘어가요. 그래서 올해 2023년 말부터 2024년에 뭐가 터진다? 그러면 자 조지 부시에서 오바마에서 트럼프 다 뭐가 터졌어요. 빌리 클린턴에서 여기 터졌고 오바마에서 금융위기 터졌고 닷컴 버블 터지고 금융위기 터지고 미국 우선주의 그 다음에 코로나. 그러니까 사건이 뭐가 나긴 나면 정권 자체가 아예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바뀐다. 그리고 금리 인하한다. 자 정권 잡은 다음에 금리를 안 내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 중립금리를 안 넘어가면 좋은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트럼프도 금리 올렸어요. 금리 올렸지만 중립금리는 안 넘어갔다. 왜? 고금리로 가면은 모두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은 근데 고금리예요. 이 중립금리를 넘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고금리 정책을 쓰고 있는 거죠. 자, 금리가 낮아도 사건이 터지면 공화당 정권 교체된다. 자, 만약에 바이든이 금리를 쫙 내렸어요. 근데 사건이 터진다? 뭐가 터질지 모르죠. 그러면 정권 교체된다. 그리고 또 금리 인하한다. 근데 금리가 높다? 그러면 공화당으로 100% 정권 교체됩니다. 이건 금리가 높아서 정권을 유지한 정권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조지 부시도 재임할 때 재임 되고 나서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재임할 때는 금리가 낮았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금리는 무조건 내려가는데 다음 대통령을 이 악의 세력들이 누구로 점 찍었냐? 그거에 따라서 금리는 무조건 내려가지만 언제 내리냐죠.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으면은 그렇게 크게 겁낼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버티면 돼요. 지금 부동산 너무 힘들고 비트코인도 막 힘들고 이러잖아요. 버티면 됩니다. 근데 금리 인하하는 순간 물가는 완전 치솟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을 지금 준비해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은 아마 이제 부동산이 지금
전세 제도 때문에 아주 난리인데 그거에 대해서 좀 영상 만들고 있으니까 다음 영상에서 또 부동산 영상 찾아뵙고 오늘은 금리는 정치적 행보다. 정치적 행보기 때문에 반드시 내려간다. 안 내려간다? 그러면 정권 교체되는 거예요. 그럼 정권 교체되는 거 보면 됩니다. 근데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가 우파일 때는 민주당이 좌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지금 뭐 윤석열 정권 지금 국민의힘이잖아요. 국민의힘이면 미국은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서 바이든 말고 다른 인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도 바이든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절대로 같은 우파 대 우파, 좌파 대 좌파 이렇게 정권이 흘러간 적이 없어요. 미국하고 우리가. 그래서 또 그런 여담이지만 물론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상 마치겠습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